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지원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무기한 집단휴진을 계속 강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전협은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마라톤 회의를 거친 끝에 이 비대위 지침에 따라 단체 행동을 계속하기로 의결을 했는데요. 이들은 이제 7일 동안 모든 단체 행동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위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우여곡절이 좀 있었죠? 네, 이제 1차 투표 결과에서는 이 과반수 동의를 구하지 못해서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이제 의결권을 행사한 193명 중에서 96명이 파업 지속에 찬성을 했고요. 49명은 파업 중단, 또 48명은 기권을 했습니다. 찬성이 제일 많기는 했지만 과반인 97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한 명이 부족했네. 한 명.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재투표로 들어가서 의결권을 행사한 186명 중에는 파업 강행이 134표로 많았고 중단이 39, 기권이 13이었습니다. 바로 이 재투표를 두고 좀 말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일사부재의 원칙이 어긋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 건데요. 이게 보도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대전협에서 1차 투표 안건을 이제 합의문 채택 그리고 단체 행동 중단할 것을 범투위에 상정한다로 투표를 했었는데 대전협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어느 쪽도 과반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 자체가 불성립한 거다. 이게 폐기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2차 투표로 한 것이 재투표가 아니다. 일사부재의 그게 걸리지 않는다. 합법적인 그러니까 그 자신의 룰에 맞는 이야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제 한정혜 보건복지위원장도 그렇고 다른 쪽에서는 이 다른 안건들을 섞으면서 일종의 좀 편법으로 올린 거 아니냐 이래서 보건복지부가 이해할 수 없다. 좀 유감을 표명하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누구를 선출할 때요, 그 가반을 획득하거나 결선 투표할 때는 이런 말이 좀 맞는데 조금 그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뭔가 찬성 반대 둘 중에 하나 가반을 달성 못했기 때문에 또 한 번 했다 아니면 뭐 다른 거 얘기했다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맞고 누구를 선출할 때 가반이 넘어야 된다 이럴 때는 이 말이 맞는 거거든요. 근데 안건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뭐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죠. 만약에 가반이 안 나오면 근데 이제 2차 투표로 가면서 이제 그 안건을 살짝 바꿨다는 거죠. 섞어버리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위임을 해서 그러니까 이 합의문 채택에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재 비대위원장에게 결정을 위임한다. 이 부분을 섞어가지고 사실상의 같은 내용을 말만 바꿔서 올린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거죠. 뭐 이제 그 외부의 시각은 둘째 치고 내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대전협 비대위 소속 전공의 등으로 구성된 어떤 전공의들 이름으로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가 배포가 됐었는데요. 예. 이 내용을 보면은 비대위 과반이 타협안대로 이 파업 중단하길 원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전협 지도부를 따를 수 없다고 판단한 비대위 핵심 인물 10명 중 과반수는 이 때문에 사퇴를 표명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했던 타협안은 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한정혜 의원이 이제 낸 중재안을 반영을 해가지고 네. 관련 법안과 정책은 의협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구성하는 의정협의체에서 원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만 이게 이제 비대위 의견이 무시된 가운데 결국 대표자 회의에서 졸속 의결해서 파업을 밀어붙였다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뒤에 이제 좀 말미에 코로나 뭐 완료될 때까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거가 조건이 달려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부가 아니면 국회가 물러날 때까지 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제 전공협의 안에서 이제 파열음이 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아무튼 이제 그 파업 강행을 그 의결을 했는데 과연 이제 지켜질 수 있겠는가? 그 대열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일단은 좀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관심사는 이제 정부는 업무 복귀 명령을 이미 네. 내린 바가 있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이제 후속 조치에 나서는 거 이게 또 이제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 뭐 현장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긴급한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고용과 생계의 위험을 무릅쓰는 근로자의 파업과는 달리 집단휴진에 참여한 전공의들은 고용, 생계, 의사면허 등 신분면에서 어떠한 피해도 보고 있지 않다라면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내부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이낙연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미래통합당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그 축하 메시지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좀 의외였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언급을 한 건데요. 이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이 이미 끝난 상황인데 원상 회복을 언급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제 저희는 처음 전해드리는 소식이니까 이낙연 후보가 60%가 넘었죠, 득표율이. 네. 60%가 넘는 득표율로 압도적으로 네. 일단 그 당선이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그러니까 원상 회복을 언급을 했던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주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좀 요약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일단 이낙연 대표에게 정치부 기자로서 4선 국회의원으로 의회 현장을 지켜온 김대중 대통령의 애제자인 이낙연 대표에게 묻고 싶다라면서 김대중 평민당 총재의 제안으로 87년 체제 이후 지켜와졌던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구성의 원칙이 허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법기구를 감독해야 될 국회 법사위원장까지 여당이 가져갔다. 여당이 이왕 힘으로 깨부순 것 그대로 방치하실 건가, 원상 회복시킬 건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게 뭐 그게 가능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정기국회 앞두고 있고 원 구성을 해놨는 거를 새로 돌린다면 사실 뭐 그건 불가능한 얘기인데 근데 그럼에도 지금-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당 대표 취임할 때 일성이거든요. 또 이래 똑같은 논리로 좀 압박을 하려고 시작한 게 아닌가. 또 이낙연 대표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 반응을 좀 보가면서 뭐 그런 어떤 전략적 측면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오늘 조간 보니까 일부 조간은 이낙연 이제 그 대표 쪽에서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요. 이 검토한다고 될 일입니까? 이게 그럼 뭐 본인 혼자 결정한다고 될 일 것도 아니고 뭐 법사위원장 하느니 법사위원장은 뭐 어떡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건 사실상은 불가능한 얘기죠. 정기국회가 곧 하거든요. 네. 할 일이 태산인데 음. 지금 법사위원장 바꾼다고 될 일도 아니고 내일부터가 원칙에 맞지도 개회죠 지금 않고요. 정기국. 네, 내일입니다. 그렇습니다. 9월 1일부터 개회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소관 저기 당 대표가 아니라 원내대표 아닌가요? 뭐 그쵸. 그렇죠. 오늘 원내대표 사이에서 결정돼야 될 문제긴 더더욱 하죠. 어렵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당에 걸었다라는 것은 믿자의 본전. 네.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실리를 챙기고 안 받아들이면 민주당 봐라 당 대표 바꿔도 똑같다. 결국 협치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또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통합당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믿을 게 전혀 없는 없죠. 어떤 그 네. 카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뭐 이낙연 대표가 이제 원칙 있는 협치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원칙의 방점을 찍느냐 아니면 협치의 방점을 찍느냐 여기에 따라 약간 해석이 다르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얘기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법사위원장을 이걸 무르고 되돌릴 수 있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고 네. 다만 이제 그 이전에 얘기가 됐었던 게 중간에서 협상 과정에서 전반기를 여당에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후반기 2년은 그러면은 야당에서 가져오겠다라는 식으로도 이제 논의가 됐었다가 이제 어그러진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뒤에를 보아서라도 일단 지금 한번 침 발라 놓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언급하는 게 아닌가. 뭔 침을 발라요, 침을 발라기. 뭐 못 먹으니까 일단 후반기 침이라도 발라 놓는 거죠. 법사위원장. 지금 먹을 수 없으니까. 네. 뭐 일단 또 이낙연 대표가 또 김종인 위원장하고도 뭐 관계성도 있다고 합니다. 뭐 오늘 초반에 다 보도를 예, 했던데요. 동아일보 시절 네, 때부터. 과거 이제 민정당 시절에 그 이낙연 기자에게 그렇죠. 김종인 현 비대위원장이 특종거리도 줬다. 뭐 이제 전두환- 그게 뭐 전두환 정권 시절에 금융실명제 관련해서. 네, 금융실명제가 무산될 것 같다라고 하는 네. 기밀 정보를 줘갖고 특종을 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는 좀 언론도 그렇고 또 미래통합당 입장도 그렇고 좀 협치. 근데 미래통합당이 원하는 협치는 뭐 이렇게 뭘 하자는 게 아니고 뭐 법사위원장이라든지 이런 걸 받는 걸 원할 겁니다. 또 지금 추진되는 공처 법안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안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협치를 미래통합당이나 좀 언론이 얘기하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근데 사실 여당이 그 법사위원장을 이렇게 가져오려고 했던 이유의 가장 주된 것 중에 하나 공수처 그렇죠. 문제였는데 공수처가 지금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여당이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가타부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좀 무리인 상황인데 그걸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에 대해서 참 그 얘기하고 나니까 보니까 그 시한이 오늘이네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완료해달라고 요구한 8월 날짜가 말까지입니다. 오늘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오늘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그 2명의 위원을 선임을 하지 않으면 이제 국회의장이 어떻게 할지도 사실은 그 관심.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사실은
공포를 한 거거든요. 뭐 협박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아니 그럼 공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예, 요청을 한 공문을 낸 거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까지 결과가 안 난다 그러면 거네요. 네. 뭐 법안을 통과를 뭐 어떻게 방법을 한다든지 의장 차원에서 뭔가 조치가 지금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계속 공이 이낙연 대표로 이제 계속 넘어가는 다 그로 거죠? 넘길 것 같아요. 네. 뭔 일이 생길 때마다. 네, 리시브를 어떻게 하는지는 좀 네, 보죠. 오늘 네. 의원총회에서 얘기가 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주요한 안건은 정강정책하고 당명 논의로 이제 오늘 비대면으로 오전 11시에 비공개 유튜브로 한다고 하는데 아 비대면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 서 비대면으로 한다고 합니다. 알겠어요. 당명이 뭐가 될지 궁금합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북한의 평양방송 계정으로 알려진 유튜브 채널에 이 난수방송 영상이 올라왔다가 삭제되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영상이 보수 우파 성향의 단체인 신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가 지난 2019년에 만들었던 가짜 영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나서 이 계정의 정체와 영상 업로드 배경을 놓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도 국내에서 처음 보도 나올 때 저게 도대체 뭔 소리야 뭐지? 해가지고 좀 약간 황당했는데 네. 일단 방송 내용부터 좀 소개 좀 잠깐 해주세요. 네, 이제 북한 대외 라디오 매체인 평양방송의 계정으로 알려진 유튜브 채널에 제목이 0100011001-001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왔었습니다. 이게 지난 29일이었죠. 네. 해당 영상에는 한 아나운서가 등장해서 지금부터 710호 탐사대원들을 위한 원격 교육대학 정보기술 기초복습 과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면서 뭐 564페이지 23번, 479페이지 마이너스 19번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1분 5초간 읽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같은 날 오후에 이 영상이 삭제가 됐는데 이를 두고도 기사가 꽤 많이 쏟아졌었습니다. 이게 이게 이제 우리 세대는 옛날에 MBC 압니다. 드라마 중에 113 수사본부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압니다. 이 전훈 씨가 주연을 예, 했다. 공산당 예, 간첩 잡는 북한 부. 간첩 잡는 거. 네, 예. 113이란 뭘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저는 처음 112는 처음 들어보시죠? 112는 범죄, 그렇죠. 113은 간첩. 네, 그때 수사반장과 113 수사본부라고. 저는 기억합니다. 네. 그 난수는 이제 그때 방송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일단 보면 딱 난수고 무섭기도 하면서 무슨 책 같은 거 보면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뭘 찾아봐야 있다면 찾아. 있다면 없으니까요. 뭔 얘기를 저렇게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얘기를. 아무튼 근데 이게 가짜였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국민일보가 최초로 보도를 했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전대협이 지난해 7월 9일에 이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올렸던 동영상과 똑같은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일보가 이 김수현 전대협 대표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당시 전대협에서 이제 베스트셀러 100위에 포함된 책을 토대로 난수 방송을 임의로 만든 것이었고 이 방송 내용은 당시 진행하던 프로젝트 내용과 이 장소, 시간 등이 이제 기재된 거였다고 합니다. 결국 실제 뭐 대남 공작원에게 보내는 메시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영상이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잡혀야 되는 게 그럼 이 유튜브 채널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걸 또 이제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 해당 계정을 가보면 이제 북한 관련 이미지들이라든가 방송들로 콘텐츠를 채워 놓았는데 이 계정이 그럼 실제로 북한의 평양 방송의 홍보용 계정인지는 확인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난수 방송이 올라왔을 때부터 다수 언론에서는 이미 그런 것처럼 약간 기정사실화해서 보도를 하면서 오히려 혼선이 좀 빚어진 상황이었는데요. 아 근데 만약에 정말 북한이 실제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라면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그럼 이걸 올리느냐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따라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짜를. 네,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빌려가지고 국내 뭐 정보 교란용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던데요. 네. 근데 다른 쪽에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 계정 자체가 북한의 공식 평양방송 계정이 아니었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채널 자체도 그러면 가짜다. 네, 그렇죠. 이 인용을 해보면요, 북한 IT 관련 매체인 노스코리아 테크라는 이 매체의 마틴 윌리엄스라는 분이 본인의 트위터에 이 채널은 북한이 운영하는 게 아니다, 멕시코에서 만들어진 가짜 계정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 이전부터 한 멕시코인이 운영하던 조선 TV라는 채널이 이름을 바꾸어서 이런 컨셉을 가지고 내용을 송출하는 것이지 실제 북한이 송출하는 공식 계정은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아니 또 근데 멕시코 사람이 왜 또 조선 TV를 운영을 이걸 왜 합니까? 하는지는 그것도 사실 좀 그것도 좀 이해했어. 네.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은 뭐 난수 방송, 난수표 이런 게 제 기억에는 2차 대전 뭐 이럴 때 있었던 거거든요. 네. 띠띠띠띠띠띠 몇 페이지 이런 얘기를 지금 와서 이걸 지금 디지털 시대에 정말 하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한데 굳이 그런 방송을 뭐 난수 방송을 할 이유는 사실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하고. 네, 뭐 웃자고는 얘기지만 최근에 그 몇몇 나왔던 간첩 다룬 영화를 보면 PC방에서 그 아유 그러니까요.
이게 보셨죠? 채팅 이런 거 하던데. 메일로 보내면 돼요. 자기 저기 뭘 또 메일을 아니 그런 식으로 영어에서는 거예요. 당국으로 보내면 되는데 뭐 난수 방송을 할 이유는 사실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계정이 북한 방송이라는 게 팩트 체크된 것도 아니고 북한 방송이 아니라는 것도 검증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어느 쪽이 100%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난수 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21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거의 실제로 정보전에 쓰이지 않는 수단이고 그것도 사실 훨씬 유용한 방법도 많을 뿐더러 이미 다수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유튜브 전체 공개 채널을 통해서 이 영상을 송출한다는 것 자체도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나,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근데 있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분명히 이제 그 정색으로 한번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은 앞뒤 안 가리고 네. 팩트 체크도 안 하고 누가 봐도 이건 좀 이상한데 말이 되는 얘기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북한 관련 뉴스라고 해서 그냥 바로 그 보도해 얘기를 버린 해야죠. 국내 언론. 예.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거 좀 이상한데라는 것이 당연히 어떤 바로 따라붙는 건데 검증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보도해 버린 그러니까요. 국내 언론. 그러니까 북한 얘기가 나오면 뭔가 정부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편향성 있게 보도하는 언론들이 있잖아요. 특히 그런 거는 더 심도 있게 좀 판단해야 돼요. 근데 심도도 필요 없어요. 난수 방송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21세기에 이렇게 디지털이 발달했는데 왜 이런 짓을 합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굳이 이게 말이 되나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내면서 북한이 또 활동하고 있다. 나만의. 말 그대로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요즘 유행하는 웃픈 현상이 많은 그렇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냥 딱 조합만 놓고 봤을 때 북한 유튜브 채널에서 난수 방송이 했을 때 약간 자극적으로 클릭수를 유도할 수 있겠다. 이게 좀 뭔가 될 것 같다 싶으니까 별다른 팩트 체크 없이 그냥 한 약간 언사가 유튜브에서 쓰고 요새 많이 나오는 가짜 뉴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낚인 겁니까? 아니요. 그런데 언론이? 낚인 건지 모르지만 보수 언론들이 계속 이런 것들을 쓰거나 하면서 이용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아니면 고의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뭐 팩트 체크라는 고상한 용어까지는 안 쓰더라 하더라도 앞뒤 한 번은 좀 재고 보도를 해라. 정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죠.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좀 꼭 좀 전하고 네.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